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본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10회독 공부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사 시험은 10회독 공부법으로 합격했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5회독 공부법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상당 부분이 10회독 공부법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10회독 공부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대자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사람들이 대자화를 좋아하면서 좋아하지 않는 척 하는지 설명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회독 공부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예도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0회독 공부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회독 대상과 회독 방법을 정해서 정해진 대상을 정해진 방법대로 10번 공부하는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회독 대상이라고 하면 반복해서 공부할 대상인데 보통 책입니다. 시험에 따라서 회독 대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회독 대상 책을 메인으로 삼아서 공부했을 때 합격할 만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처럼 전반적으로 문제는 풀만 하지만 새로 나오는 유형도 대비를 해야 하는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문제로 만들어진 것들만 공부하면 새로운 유형에 대비를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서를 회독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문제집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집을 이론서의 보조교재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세무사 1차 시험처럼 고득점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에 나오던 유형만큼은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면 문제집을 메인 교재, 즉 회독 대상으로 삼는 것이 낫습니다. 문제집을 메인 교재로 삼고 이론서를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 교재를 회독 대상이라고 했으면 보조 교재는 메인 교재의 단권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낫습니다. 그래야 지식을 입체적으로 통합해서 익히기 편하거든요. 회독 대상을 정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회독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서 회독 방법은 해당 메인 교재를 당연히 합격하는 수준으로 소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읽는 것을 회독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기만 했는데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외워서 시험을 볼 수 있나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읽기만 했는데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눈으로 읽는 회독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있게 암기하는 것을 회독 방법이라고 한다면 조금 다릅니다. 이론서를 펼쳐서 어떤 이론 제목을 보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이 이론이 어떤 식으로 문제로 만들어지며 또 어떤 식의 함정이 자주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게 암기하는 것을 이론서 1회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당연히 합격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서를 메인 교재, 즉 회독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게 암기하는 것이 곧 회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회독 방법은 회독 대상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독 수별로 회독 방법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회독까지는 이론서 정독 후에 문제를 풀면 1회독으로 한다. 그리고 4회독부터 7회독까지는 이론 제목만 보면 다 설명할 수 있게 암기한 다음 문제를 다 풀면 1회독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급적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은 1회독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메타인지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익숙해지기는 해도 진짜 제대로 그 내용을 알기는 힘듭니다. 아는 것과 익숙한 것을 착각하게 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실력이 잘 늘지 않게 됩니다. 회독 대상과 회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마지막으로 10회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회독 대상 책을 정했다면 그걸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회독 방법을 추가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해진 방법으로 10번 공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공부하시면서 은근슬쩍 회독 방법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하기로는 암기까지 해야 1회독이라고 말해놓고 그냥 문제만 풀고 그걸 1회독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방법대로 공부해야 회독수가 쌓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문제집의 문제를 다 풀고 설명할 수 있게 암기하면 1회독을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랑 세무사 시험 모두 꽤 쉽게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이론서를 10번 읽고 문제집을 3번 반복해서 풀기만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기준으로 이건 그냥 0회독입니다. 애초에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암기해야 1회독이니까요. 지금까지 한 공부는 회독수를 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회독 속도를 높이는 사전 작업 정도의 의미만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0회독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진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에 따라 다를 텐데 일반적으로 시험일로부터 역산해서 1년 정도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회독씩 10년을 공부했으면 그냥 1회독 한 겁니다. 시험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1년 기간을 보면 겨우 1회독 한 거니까요. 그 전에 공부한 것은 모두 리셋입니다. 반면에 시험 전날에 10회독을 했으면 10회독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독수를 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이 항상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너무 예전에 본 것은 그냥 안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장수생 중에 본인 실력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1년 안에 공부한 것만 진짜 실력이라고 보시면 공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